오늘부터는 문성공개 전주채 씨의 각파 4대 파의 상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렴사 공파는 전주채 씨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도에만 집성촌을 가지고 있는 파입니다. 이제 파조인 알렴사공 채용생이 사천으로 응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후손이 전부 경상남도 남해안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구미 이렇게 세거를 해온 전주채 씨 중에서는 경상도에 유일하게 집성촌을 가진 전주채 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렴사공 채용생은 전주채 씨 시조 문성공 채아의 장남입니다. 이제 사헌부에서 지평이라는 배설로 있다가 원나라에서 파견되어 오는 황관들을 탄핵을 했어요. 당시에 이 원나라 황관들이 굉장히 고려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이 사헌부의 지평이라는 배설 자체가 탄핵을 담당하는 배설이죠. 기철이 원나라 황관의 얼추 우두머리죠. 기철 자신은 황관은 아닌데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 황관들처럼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갔다가 황후가 돼서 기황후가 됐죠. 근데 기황후를 만든 사람들이 원나라로 끌려간 고려 황관들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두목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 수도가 개성이니까 개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경상도죠. 그러니까 가장 먼 경상도 알렴사로 자천 발령을 하니까 알렴사공이 원나라 황관들이 고려에 와서 저지르는 만행을 대잡으로 써서 방을 붙여서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제일 어른이 누구냐면 덕령공주, 이분이 대비마마죠. 대비마마인 덕령공주가 알렴사 발령을 취소를 해버리고 이제 벼슬에 못 나가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려사 세가 충종왕 2년 1350년 기록이 있는데 임진일 2월 7일 날이에요. 2월 7일 날 사헌부 지평 채용생을 경상도 알렴사로 임명하였다. 이게 왜 했는지는 안 적혀 있는데 사실은 사헌부 지평이니까 이게 탄핵을 담당하는 부서의 탄핵 담당자죠. 탄핵 담당자인 채용생을 경상도 알렴사로 발령했다. 이거는 탄핵을 못하게 하려고 가장 먼 곳의 알렴사로 발령을 놨던 얘기예요. 이 사헌부 지평은 정오품이고 이른바 청묘지 그러죠. 선망하는 벼슬이죠. 근데 알렴사는 5, 6품의 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정오품 청묘직을 5, 6품 위직으로 발령했다는 것은 좌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헌부 지평에서 경상도 알렴사로 발령난 것은 일종의 좌천이다 이런 얘기죠. 정오품 지평은 관리 탄핵이 주요 업무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담당자니까 원나라 황관들의 만행을 나올 때마다 탄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탄핵을 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좌천 발령을 해버린 거죠. 가장 먼 경상도로 보낸 거죠. 근데 대개 알렴사는 5품, 6품간에서 차출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이런 벼슬이죠. 알렴사라는 게 뭐냐? 수령이 청렴하게 다스리는지 감독하는 게 알렴사가 도 한 전체를 관장한다 해서 지금의 도지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조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을 다스리는 것은 국민들한테 세금 거두고 그 다음에 일 있으면 부역시키고 전쟁 나면 병력 차출하고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 군 이렇게 행정체제를 갖추지는 못했어요.
지방의 수령이 임금 대신 가서 그냥 세금 거두고 죄진 사람 벌 주고 일 있으면 부역시키고 병력 차출해서 군대 전쟁 나면 차출하고 그 정도가 다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수령이 착복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는지 누가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알렴사예요. 알렴사라는 말 자체가 살핀다, 청렴한지 살피라고 파견한 사람,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렴사는 도지사라기보다는 암행의사 비슷한 그런 직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정된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청이 없는 거예요. 도청이 없고 한 바퀴 경상도 전체를 한 바퀴 돌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개 한 6개월 정도 임시직이에요. 경상도 한 바퀴 도는데 한 6개월 한 바퀴 돌면은 끝. 이렇게 되는 배설이죠. 그러니까 사헌부 지평을 경상도 알림사로 보낸 거는 자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이게 부원배들이 자꾸 이제 탄핵을 하니까 그걸 못하게, 말하자면 이제 모난돌이 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용생은 상국 황관들이 황제의 뒷배를 믿고 고려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것을 미워하여, 여기서 상국이란 거는 원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때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었으니까. 원나라 황관들의 만행을 글로 적어서 방을 붙여 모든 국민이 다 알도록 폭로하였다. 자꾸 탄핵을 하니까 그 탄핵하는 걸 들어주기는커녕 이제 지방으로 자천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자보를 붙여서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다 알도록 폭로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경상도 알림사 자천 발령에 반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원나라 황후가 기씨거든요. 고려 사람이거든요. 그 기황후의 오래비가 기철인데 원나라 조정을 기황후가 틀어지고 있고 고려 조정을 기철이가 틀어지고 있는 기황후 기철의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이 기황후를 황후로 만든 게 다름 아닌 고려에서 뽑혀갔던 그 황관들이 기황후를 만든 거기 때문에 기황후하고 고려에서 갔던 그 원나라 황관은 완전히 한 덩어리다, 한 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국은 기황후 기철이 원나라 황관의 배후예요. 그래 이제 불가항력이니까 요즘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대자보 써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이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기황후나 고려의 최고 실권자 기철한테 저항하고 나선다는 거는 이게 목숨 걸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죠. 막 밀문지화를 당할 일이죠. 근데 그러면 최용상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믿을 만한 배후가 있었어요. 그 배후가 뭐냐면 200년 세족 전주체시죠. 그 당시에 이제 최문도는 사망했고 최사금이 이제 살아있을 때인데, 최사금이 그 문과에 급제했을 때 이 곡이 그 잔치에 갔다가 쓴 그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을 보면은 최사금이 우리 집의 가업이 재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200년 동안 재상으로 이어온 전주체시 가문이잖아요. 그 직계는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저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나라에서 의향서로 고려에 온 황관 주울제이 티무르가, 이 사람도 그 고려 사람이요, 주씨죠. 고려 사람이에요. 왕과 공주에게 처용생을 참소하였으므로
그 당시 공주는 등령공주인데 이분이 제일 어른이죠. 그러니까 대왕 대비죠. 최용성을 경상도 알림사에서 파직하고 김유겸을 대신 발령했다. 그러니까 자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부임도 못한 거죠. 쫓겨나 버린 거죠. 최용성이 결국 파면됐어요. 그 당시 원나라는 이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낸다고 이제 그 의향사를 만들어 가지고 향을 들려서 그 황제가 파견을 하는 거예요. 고려로. 이 의향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리산 뭐 저기 태백산 뭐 저기 금강산 뭐 온갖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방관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만행을 하죠. 근데 주울조의 태무르 이 사람도 고려 출신 황관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원나라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공력, 공남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로 쓰라고 고려에서 바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비가 돼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리저리 하고 황관이 되고 해갖고 출세를 해서 그 공녀로 갔던 기황후를 황후까지 만들어 버렸으니까 말하자면은 그 기세가 대단했겠죠. 특히 이제 고려에 와서는 자기들을 잡아서 노비로 갖다 팔아버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한도 있는 거죠. 당시에 최고 어른은 등령공주예요. 이 등령공주는 쿠빌라이의 현손녀고 충의 왕비죠. 근데 충정왕은 등령공주 아들이 아니에요. 서자예요. 희빈 윤씨 소생의 서자죠. 그렇지만은 충정왕 자체가 등령공주한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쓸 수 없는 말하자면 허수아비죠. 등령공주가 기철을 비롯한 그 부은배들을 앞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황관들이 고려왕을 수시로 바꿔요.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들 그 자세가 잘 안 다루는데 사실은 고려 국왕을 이 황관들이 가지고 놀아요. 완전 왕은 허수아비고 아마 이 당시 고려 왕 중에서 그 충선왕 한 사람을 빼면은 다 헛개비 허수아비예요. 한번 볼까요? 충렬왕이 1274년에 제위를 왕이 돼 가지고 1298년에 쫓겨나요. 그랬다가 다시 그 해에 복위를 해서 1308년까지 왕을 했죠. 그 다음 충선왕,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국대장공주 아들이죠. 그러니까 쿠빌라의 외손자죠. 1298년에 잠깐 제위를 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1308년에서 13년까지 한 5년 정도 왕위에 있었는데 사실 충선왕은 충렬왕 때 얼추 절반을 이 사람이 왕이에요. 이 사람이 주가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충숙왕도 1313년에 왕이 됐다가 1330년에 쫓겨났다가 1332년에 다시 왕이 됐다가 1339년에 죽었고, 충현왕은 1330년에 왕이 됐다가 32년에 쫓겨났다가 39년에 다시 왕이 되고, 이렇게 제위복위 하는데 이 사이에 전부 이 황관들의 농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황관들이 원나라 조정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원나라 조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국이 상국에서 왕을 바꿔버리면 막 바뀌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흘러왔어요, 이 당시가. 그렇게 국왕을 이렇게 수시로 바꿀 정도의 위세를 가진 황관인데 거기에나 대고 탄핵을 해대다가 그것도 안 통하니까 대자보를 써붙여 버렸으니까 그게 참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